이제 서대 20기 양세현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16기 정현재 선배님 때문에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제 업인데 그 업의 이제 도서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용기를 내서 이제 조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도서관 운동의 목표를 둔 거는 2000년도 아들이 태어날 때, 저 원래 교육적인 어떤 관심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어떤 교육적인 시스템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가게 된 것이 이제 도서관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도부터 이제 계속 도서관 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교육에서 변화한 체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도서관을 왜 좋아하냐 이러면은 도서관은 좀 자유로운 공간, 또 쉼터도 될 수도 있고, 또 보육의 공간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문화적인 공간을 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좋아했고, 또 도서관을 함으로써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책으로서는 어떤 간접 경험에만 너무 좀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작은 도서관 개념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래야지만 우리 균형 감각을 가진 그런 어떤 생각을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이렇게 정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 나름의 교육 철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결국은 도서관이 지금 현재 교육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완의 개념. 보통 사교육은 공교육을 죽이기 위해서 덤비는데, 제가 하는 운동은 어떤 거를 죽이는 거라고 모두를 살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 운동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초창기니까 아무도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이런 데서 접근하는 도서관과, 저는 또 도서관에 교육적인과 문화적인 걸 하기 때문에 문화센터의 개념과 교육적인 개념이 그거를 심어 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엄청난 고민을 했었죠. 그렇지만 중간에 나온 하나의 모델이 뭐냐 그러면 도서관과 결국은 방과후 교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2007년도에 이제 도서관을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 번호도 부여받고,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증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정상적인 활동, 책 읽기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습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니까, 수학이라든지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은 체험학습. 매달 한 번씩 내 주변에, 내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고장을 바로 알기 위한 거와,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지역을 알기 위한 체험학습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죠. 2007년부터는 도서관의 정확하게 소프트웨어를 어떤 거를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도서관 책 읽기 프로그램, 그런 다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극 활동, 연극 활동, 모든 거를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제 정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갔었죠. 그때는 이제 제 지인들을 통해서 운영은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근데 그때는 저는 항상 월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 수익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생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운영하기로 했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는 됐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교사 양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서관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뭐에 부딪히냐 이러면은, 이제 인력.
그 맨파워가 굉장히 태부족하게 되고, 만약에 그 선생님들의 어떤 갈등력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큰 관건이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게 이제 자본의 문제, 경제력, 선생님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여유 있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크게 이제 한번 어떤 걸림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전했던 게 한날에 마을기업이라는 게 이제 한 2011년도인가 있었는데, 그때 동대구 마을기업으로 도서관 방과후 교실 사업으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동대구에서 1등으로는 제가 마을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1등으로 됐는데 이제 학원연합회에서 이제 제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업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어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어떤 마을기업으로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중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선생님을 이렇게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아이디어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본을 또 끌어모아 가지고 6개월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선생님을 모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가. 자, 예. 이후에 예. 코로나 상황에서 예. 대안하고 예. 또 앞으로 예. 우리 서도회에 예. 교사 출신 분들이 많은데 예. 좀 이제 연계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규모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어떤 제동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시대에 대안적으로는 뭐 작은 어떤 도서관 자체에서 작은 소단위로 진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작게 움직이면서 실속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서대 출신하고 어떤 제 도서관 어떤 프로그램과 연계선상을 고민하다 보면은 어쩌다 이제 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서도의 출신들의 어떤 역량이 대단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그 교육 현장에 뛰는 분이 계시지만 제도 교육 하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은퇴를 하는 입장에서 또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분들은 그런 작은 도서관 어떤 모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본인들이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더 몇 년, 한 5년, 10년 정도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자기의 꿈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갖고 싶다고 그러면은 저와 함께 의논하면 아마 또 좋은 프로그램이 아마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좀 뭐라고 부담도 되고, 하지만 또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뭐 제 생각을 서도 가족들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서도인들과 제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저희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런 어떤 인력 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모델을 우리 지역 사회나 좀 더 나가는 어떤 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없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